2008년 6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화이트워터라는 마을에서 9.11 신고가 들어옵니다. 남편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던 미리암이라는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지요. 미리암에 따르면 만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뒤지는 적이 있고 남편이 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인은 두부에 맞았던 총상 때문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집을 침입한 강도에 의해 남편이 사망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리암은 51세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댄스 강사였으며 남편인 알란과는 결혼 2년 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이전 결혼에서 사별을 경험한 후 재혼한 상태였는데요. 36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아내가 지병으로 숨진 후 미리암이 강사로 있던 댄스 스튜디오에서 댄스 수업을 듣던 알란이 미리암과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알란의 나이 차이는 11살 차이였습니다. 62세의 알란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알란은 매우 큰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댄스 강사였던 미리암에게 학원을 차려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미리암 역시 알란을 만나기 2년 전인 2004년 남편을 잃었는데요. 미리암의 전 남편인 잭은 혼자 생을 마무리했었다고 하네요. 이전 결혼에서 전 배우자와 사별했던 두 사람은 결혼 후 서로 아끼며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란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 전에도 알란에게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리암이 마트에 들어가서 장 보는 사이 차에서 기다리던 알란의 차에 불이 붙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발견한 알란이 차에서 내린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 연료 탱크에 심지를 넣고 그 심지에 불을 붙여 자칫하면 폭파 사고까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도가 있은 지 40여일 후 알란이 사망하게 된 것이었지요. 미리암은 강도에 의한 사건이라 생각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형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미리암의 보석함의 보석들이 사라지긴 했었지만 그들의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강도의 소행으로 의심을 돌리기 위해 현장을 꾸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현장을 처음 신고한 미리암의 손에서 화약잔 유물이 남아있나 조사해보지만 미리암에게서는 잔유물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용의자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25구경의 탄피가 발견되었는데요. 아빠가 25구경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딸은 알란의 집에 25구경이 양말 서랍에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물려오던 것이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25구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란의 장례식 일주일 후 미리암은 현관 입구에서 카드를 하나 발견합니다. 얼핏 보기에 겉면은 최근 혼자가 된 미리암을 위로하는 카드인 것으로 보였지만 안의 내용에는 알란 다음은 내 차례라며 도망가라는 조롱과 경고의 카드였습니다. 카드에 인쇄된 문구도 광기는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다소 섬찟한 문구였습니다. 미리암은 카드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범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지문도 남기지 않았고 카드 뒷면의 바코드 부분은 예리하게 도려내어 있었으며 필기체가 아니라 한자 한자 연결 없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필체도 추적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그 카드를 누가 문 앞에 갖다 두었는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리암이었지요. 바코드는 제거되었지만 그 카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연락해서 카드가 판매된 대형마트들을 알아낸 후 마트의 CCTV를 통해 미리암이 그 카드를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그 카드를 직접 쓴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가 다음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경찰이 빨리 범인을 잡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수상한 행동은 오히려 그녀에 대한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미리암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분석하는데요. 알란의 사망 몇 주 전부터 알란이 먹는 약들을 과다 복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검색했던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란의 계좌에서 많은 돈이 수표를 통해 인출되어 미리암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알란과 미리암은 법적인 부부였고 알란은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에 알란이 사망하게 되면 미리암 역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표를 위조하여 알란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어 쓰던 것이 발각되자 미리암이 알란을 해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지만 미리암은 부인했지요. 경찰은 차량에 불을 붙여 알란을 해치려 했던 사람도 역시 미리암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연료 탱크에 심지를 붙여 차량에 불이 나게 하는 장면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알란과 미리암의 케이블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사고 4일 전 그 영화의 구매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 알란의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무기를 미리암과 연결시킬 증거는 없었습니다. 앞에서 알란이 25구경에 의해 희생되었고 집에도 집안대대로 물려내려오던 25구경이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20년 전쯤 알란의 아버지가 25구경을 손에 든 채 알란의 어머니와 다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지나던 이웃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설득하며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마당에 발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이웃은 당시 상황을 아주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금속 탐지기를 통해 20년 전에 그 총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란의 현장에 있던 것과 20년 전에 발사되었던 것과 비교한 결과 두 개는 같은 도구에서 발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암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던 무기가 직접적인 도구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후에야 검찰은 미리암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동안 미리암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기소한 것은 모두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리암이 사건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다가 알란을 해쳤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에 비하면 미리암의 주장은 배심원과 판사들에게 신빙성을 주기 힘들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 따르면 미리암은 알란과 결혼 전에도 자신은 부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농담삼아 부자기만 한다면 이미 무덤에 한 발자국 걸치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었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알란 사망 전 알란의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보험 설계사가 당사자가 모르게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니 가입이사를 철회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미리암이 집에 있는 무기로 알란을 해친 후 샤워를 하여 화약의 흔적을 다 닦아낸 후에 알리바이를 위해 식당 근처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알란을 그때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연기를 했을 거라 주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그녀의 첫 남편 잭의 죽음에도 미리암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었습니다. 당시 잭은 미리암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침대에서 바로 옆에 미리암이 자고 있는 사이 스스로 38구경을 이용하여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세상을 떠난 날은 잭의 생일 다음 날이었는데 미리암에 의하면 1년 전 사망한 딸을 그리워하던 잭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버린 일이라고 주장했었고 결국 사건은 스스로 버린 일이라고 종결되어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리암은 잭의 사망보험금 1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잭은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하는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에 도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1년 전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미리암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져서 자세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죽음에는 의심만 갈 뿐 이 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알란의 사건으로 미리암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1급 사람을 해친 혐의, 1급 사람을 해치려 시도했던 혐의, 11건의 위조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19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편을 해친 무서운 여자 미리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 했지만 결국 그 사람 손에 의해 희생된 알란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